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요, 이 책이에요. 브랜드를 감추어라. 보이지 않게 한 발 물러서서 스며들어 마케팅하라. 알고리즘 마케팅의 현재와 미래, 활용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키 텍스트. 네, 바로 이 책을 낭독을 할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부터 좀 소개를 해볼까요? 윌리엄 A. 머먼. TV, 신문, 잡지, 라디오 등 레거시 미디어를 통한 전통적 광고에서 AI가 주도하는 초개인화된 실시간 지능형 광고로 급격하게 변하는 과정에서도 늘 새로운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아온 최고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가. 1990년대 인터넷 대중화 초창기부터 곧 불어닥칠 파고를 감지하고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눈부신 커리어를 쌓았다. 네, 지은이는 윌리엄 A. 머먼이고요. 목차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목차 소개 후에 바로 낭독해 볼게요. 네, 이 책이 일단 어떤 분들한테 제가 읽어보니까 도움이 될 것 같냐면은 정말 어떻게 하면은 마케팅을 좀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케팅뿐만 아니라 요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디지털 마케팅이 요새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과거와는 다르게. 그래서 마케팅이랑 또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파트 1과 2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파트 1은 1. 감추어진 브랜드. 2. 디지털 마케팅과 알고리즘. 3. 설득의 방정식. 4. 사방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5. 튜링 테스트를 넘어. 자, 파트 2는요. 심리공학과 마케팅 전략. 이 부분 되게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7. 본성 대 양육 대 AI. 8. 알고리즘의 사회학. 9. 알고리즘의 정치학. 10. 신의 알고리즘. 제가 그러면 재밌다고 한 부분 있죠. 여기 파트 2에서 심리공학과 마케팅 전략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호기심을 자극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심리공학과 마케팅 전략. AI의 출현으로 마케팅과 광고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뉴스테이츠맨에 실린 한 도발적인 글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한때는 창조적 산업이었던 광고 분야는 이제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데이터 주도적 비즈니스가 되었다. 이 문장에는 많은 진리가 담겨 있다. 앞에서 우리는 빅데이터 수집과 AI의 알고리즘 파워가 결합될 때 마케팅과 광고 세계에 얼마나 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한 바 있다. 나는 개인 맞춤형 정보, 설득의 과학, 자연어 처리가 이러한 혁신들과 통합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심리공학이라고 명명한 이러한 통합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통합에서 우리는 마케터가 데이터를 통합하고 캠페인을 최적화하며 통찰력을 얻는데 AI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AI는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고 구매 결정을 독려하는 것에서부터 기존 고객의 이탈 방지와 더 나아가 강력한 팬덤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이르기까지 고객 여정의 모든 단계에 줄곧 새로운 역량을 부여한다. 넷플릭스가 영화 추천 알고리즘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한 보고서는 추천을 제대로 하는 것이 고객의 이탈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 소비할 수도 있었던 예산을 매년 10억 달러의 이상 절약해 준다고 한다. 추천 엔진은 이용자가 대체로 감지할 수 없는 일종의 타깃 중심, 데이터 주도, 개인 맞춤형 광고를 게시한다. 마케터가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AI가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선택지를 탐색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알렉사 같은 음성 기반 디지털 개인 비서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소비자는 어떤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할지 결정하기 위해 이러한 개인 비서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IB 비즈니스 스쿨의 니라지 다와르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언급했듯 소비자의 충성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개인 비서로 옮겨갈 것이다. 여기에 걸린 판도는 엄청난 규모이다. 디지털 개인 비서가 소비자를 조종해 몰고 갈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에게는 특히 더 그러한데 다와르는 이를 범위의 경제라고 불렀다. 사람들이 디지털 개인 비서를 더욱 신뢰할수록 디지털 개인 비서는 이들을 브랜드로 끌고 가는 게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브랜드가 작동하는 주요한 예이다. 이처럼 다가오는 판도의 대변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브랜드는 고객과의 직접적 관계를 구축하려 노력하는 데다 디지털 개인 비서와의 태도를 최적화하는 것으로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브랜드는 근본적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풀 마케팅 전략에서 AI의 알고리즘에 호소하도록 설계된 적극적인 전술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광고주가 인터넷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검색 엔진 최적화의 비밀과 효율적인 광고 집행에 대해 배워야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는 디지털 소통의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음성 검색 최적화의 미묘한 의미를 배울 필요가 있다. 다와르가 적었듯 브랜드는 상품을 선택하고 추천하는 알고리즘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해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여기에는 알고리즘이 개별 소비자에게 여러 브랜드의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보이지 않는 브랜드는 개인 맞춤형 정보와 설득의 방정식에서부터 알고리즘과 자연어 처리를 학습하는 것까지 모든 요소가 통합되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자와 연결되고 행동하도록 설득할 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이지 않는 브랜드는 심리공학을 마케팅에 적용한다. 이미 마케팅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지금부터는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정보의 전망을 덧붙여 예측하고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관련한 주요 사례도 살펴볼 것이다. 마이크로 타깃팅 리서치 및 여론조사 기업인 닐슨 컴퍼니가 페이스북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었다. 닐슨은 자신들의 광고에 추적 태그를 추가해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페이스북에 전달하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추적 태그를 모니터한 후 분석 결과를 다시 닐슨에 전달해 누가 그 광고에 노출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데이터 연결이 작동하는 한 방식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페이스북의 사례를 통해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연결되는지와 2장과 4장에서 2장과 4장에서 논의했던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들이 페이스북 웹사이트를 열어두고 온라인에 머무른다면 페이스북은 언제나 직접적으로 혹은 닐슨 같은 파트너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용자가 무엇을 하는지 추적하고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모든 활동 데이터는 개인의 프로필과 연결된다. 페이스북은 닐슨과의 계약으로 특정 광고에 노출된 이용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를 요약하고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한 후 이 보고서를 닐슨에 제공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담게 된다. 광고 타깃 중 65%는 미국에 거주하는 35에서 54세 사이의 백인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는 닐슨에게 매우 가치가 있다. 이 정보를 통해 광고가 타깃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닐슨은 광고주에게 이 내용을 서비스로 판매할 수 있다. 반면 페이스북 이용자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이 파트너사의 요청을 받아 언제 데이터를 확보했고 그 정보를 개인 프로필과 연결해 유지했느냐 하는 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 데이터를 이용자의 프로필과 연결해왔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특정 광고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웹사이트로 이동했고 구체적으로 어느 웹페이지에 머물렀는지 알고 있다.
정정하겠다. 페이스북은 몇 년을 거슬러 이용자의 인터넷에서의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거대한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보인 소비자의 관심과 행동을 실현시키기 위해 페이스북의 도움이 필요한 닐슨 같은 파트너사에 전달되었다. 이 모든 데이터는 페이스북의 이용자 프로필과 연결해 보관되는데 이용자는 이를 지울 수 없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삭제하더라도 페이스북은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페이스북의 이용자들은 외설적인 컨텐츠도 익명으로 보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자녀들의 사진, 할머니의 생일 파티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다. 파트너사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는 페이스북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이용자의 행동은 물론이고 놀랍도록 상세하고 정확한 프로필을 구축하도록 해주었다. 놀랄 것도 없지만 페이스북은 오라클이나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 같은 다른 기업과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데이터 수집의 폭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페이스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앞에서 우리는 그만 멈추라 말했다고 생각할 때조차 구글이 어떻게 이용자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지 살펴본 바 있다. 구글이 2014년 이래로 광고주에게 소매 공간에서 유동인구를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이러한 위치인식은 구글에게 2017년 한 해만 해도 950억 달러 이상의 거금을 안겨주는 큰 비즈니스가 되어주었다. 2018년 한 마케팅 행사에서 구글은 로컬 캠페인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도구를 발표했다. 이것은 매장 내에서의 고객의 이동 기록에 근거해 어떤 광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캠페인이다. 다시 말해 이제 구글은 광고주에게 고객의 물리적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고도로 타깃팅된 개인 맞춤형 광고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타깃 고객이 특정 업체의 매장 근처에 있을 때 그 매장과 관련한 타깃화된 광고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광고주는 기꺼이 많은 돈을 지불한다. 차세대 AI를 사용하는 마케팅과 광고 도구는 데이터, 그것도 많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는 거시적으로 볼 때 페이스북과 구글이 상당히 큰 장점을 확보한 분야이다. 마케터에게 있어 자신의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기업은 캠페인을 더욱 잘 개인화하고 세부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고객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를 분리하고 고객에 대해 더욱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폐쇄적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시장조사 및 컨설턴트 기업인 가트너의 상무이사를 지낸 마사 머더스는 마케팅의 AI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인터뷰에서 당신이 가진 데이터를 보는 것은 꽤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도구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의 고객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재투자를 하는 영역 중 하나가 CRM 시스템인 것이다. 이 CRM 시스템은 잠재 고객과 단골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퍼널 분석의 맨 윗부분이 되어왔다. 이러한 데이터는 마케팅과 관련된 전 조직에 걸쳐 AI에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AI와 함께 데이터의 출처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구매 여정을 거쳐온 고객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CRM 솔루션 서비스 기업인 세일즈포스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자사의 AI 시스템이 고객과 관련해 매일 10억 건 이상의 예측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사한 사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AI를 활용한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해 2016년에 인수한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링크드인 데이터를 통합하기 시작했다.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는 세일즈포스와 경쟁하기 위해 AI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케팅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케토를 47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다. 기업 정보 조회 서비스 기업인 D&B 후버스 등의 데이터 기업도 AI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기업과 조직의 필수 파트너가 되고 있다. AI는 전자상거래 실적 같은 핵심 성과 지표의 목표 달성 등의 방법으로 기존 캠페인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최상의 결과 산출을 위해 캠페인을 실험하고 교정하며 궁극적으로는 최적화하는 쌍방향 통계 과정이다. 이메일 캠페인을 구성할 때 AI를 활동한 기업은 이미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평균 2.6% 정도였던 이메일 확인율이 기계학습을 활용해 강력한 제목과 카피, 콜 투 액션을 만들자 14% 이상으로 치솟았다. AI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고객의 구매 결정 과정에 대한 통찰력이 강화되어 마케터가 새로운 캠페인을 구상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기반으로 구상하도록 돕는다. 고객을 사로잡을 최적의 시간은 무엇인가? 고객이 반응을 보일 요소는 무엇인가? 우편, 전화, 온라인 광고, 이메일 중 어느 경로가 최적인가? 같은 맥락에서 AI는 더욱 정확한 기여도 모델을 만들고 어떤 마케팅 전략이 구매를 촉발했는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오늘은 브랜드를 감춰라를 낭독해 보았습니다.